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남자. 박노규 씨라고 하셨는데 본인 실명이 맞습니까? 그리고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이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한 남자. 대통령이요. 몇 시간 전 라디오 방송을 진행 중인 MC 윤영화. 31번 윤영화의 데일리 토픽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는 청취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 연결을 하는데요. 여보세요. 저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는 누구시죠? 남자는 주제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에 돈을 안 내면 전기를 지금 끊는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 중입니다. 아니. 이에 황급히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죠. 저 끊지 마세요. 내가 안녕하세요. 자영동에 사는 김희은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런데 주부입장에서 세금을 하는 끊지 말라니까 이씨. 전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 전화가 왜 안 끊기지?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습니다. 네, 뭐 해보세요. 윤영화는 단순 장난 전화로 치부하며 호통을 치는데 아, 이 새끼 진짜 말 더럽게 많네. 씨. 그러니까 폭파하시라고. 이 씨발 새끼야 진짜. 다음 순간 한 주 동안 이 쟁점에 대해 바로 직후 빠르게 어떤 계산을 하는 윤영화. 그의 계산은 자신이 테러를 독점 생중계하여 앵커 자리를 꿰찰 작정. 어디다 자꾸 신고를 해. 경찰한테 시키지도 않는지 좀 하지 마. 자, 들어봐. 급히 자리를 비워 국장과의 딜을 하고 마감 뉴스 자리부터 확실히 하시죠. 우리 딜 본 거야. 준비를 마친 후 테러범과 통화를 하는데 여보세요? 네. 그런데 이 테러범 출연료는요? 이상하게도 출연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액수는 무려 얼마를 생각하시는데요? 받아 적으세요. 21억 7,924만 5천 원. 말도 안 되는 액수였지만 시청률을 위해서 바로 입금을 마치고 입금됐으니까 시작하세요. 드디어 생중계를 시작하는데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마포대교 왜 그랬습니까? 그 다리 내가 지었어요. 그는 자신이 공사장 인부로 일해온 박노규라는 사람임을 밝히고 10년쯤 됐을 겁니다. 어두운 밤 25,000원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 마포대교에 일을 하러 갔다가 사고로 동료 3명이 죽게 되는 불상사를 겪었는데 그날 그 세 사람 돈 25,000원 벌려다가 다 죽었어요. 나라에서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에 분노했던 것이죠.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 그의 요구는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 이를 들은 윤영화는 당연히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절하는데 현재 이 방송에 대통령이 출연하는 건 아마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아까 제 말 다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네, 저 욕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흥분한 테러범 상태에 황급히 다른 앵커로 교체합니다. 다시 바꾸세요.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윤영화 씨 바꾸세요. 그러나 그 앵커 역시 끝내 요구를 거절하자 누구잖아. 이미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급히 테러범에게 전화를 거는 윤영화. 아직도 내가 우습죠. 그런데 이미 폭탄을 차고 계시거든. 테러범은 귀에 단 마이크가 폭탄이라는 말을 하고 지금부터 뉴스 시작하고 화면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터져요. 누구한테 알리려고 해도 마찬가지. 곧이어 2차 폭발까지 일으키며 다리에 갇혀 고립된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버리죠. 바로 자수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10분. 네, 윤영화입니다. 10분 드립니다. 확실히 와야 됩니다. 이 사태에 대테러 전문 경찰이 동원됐는데 저는 대테러센터 박정민 팀장이고요. 지금 우리가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차분하게 저랑 사인 맞춰보죠. 그녀의 지시사항에 맞춰 시간을 끌기 위해 인질들이 있는 대교의 상황을 브리핑하던 도중 지금 창문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박노규 씨가 저지른 테러로 저 두 아이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준 적이 없어요.
질 사람이었으면 벌써 왔어야 돼. 윤영아 씨 여기서 끝냅니다. 일단 온다고 하세요. 5분이면 도착합니다. 잠깐만요. 윤영아는 시간에 쫓겨 대통령이 왔다는 말을 하는데 네, 이제 곧 스튜디오에 도착을 해서 출연을 할 텐데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주진철 경찰청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하는 척만 하겠다 이거네요. 우리가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오홈 전입 병역 기록 다 뒤졌습니다. 그는 테러범을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정부는 테러범과 절대 협상하지 않습니다. 입 다무세요. 청장님, 일단 그거 내려. 아들 목소리 들려 포기할 거야? 윤영아 씨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 죽입시다. 결국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죽인다고. 뭐야 이거? 공포에 휩싸인 윤영아는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좀 더 할 것 같아. 형,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의 회의와 뭐 일만 잘 풀리면 뉴스가 문제겠냐? 길 건너 바로 배지 달라고 하는 거지. 경찰의 설득으로 다시 진행을 맡게 되죠. 끝난 시간. 다음 전화 오면 바로 찾아요. 그런데 경찰은 시간을 끌기 위해 요구사항을 들어주라는 말을 하고 전부 구할 테니까 시간만 빼줘요. 반대로 국장은 무조건 거절을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네, 윤영아입니다. 하지만 귀에 폭탄을 달고 있던 윤영아는 결국 경찰의 말을 따르는데 지금 이 스튜디오에 박노규 씨가 원하는 실제 그 본인이 와 있습니다. 그러자 네, 지금 연결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윤영아 씨가 마감 뉴스 앵커를 진행하던 당시 총 57개월간 후원금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보고 있는 서류 누가 줬습니까? 자신의 지시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국장이 그간 받아온 뇌물 자료를 타 방송에 넘겨준 것이었죠. 쟤들 내 손에서 막을 수 있어. 어떡할래? 이혼하게 됐. 너 기분 더러운 거 아는데 너 뉴스 계속하고 국장 달고 본부장 하려면 이 더러운 거 이거 해야 돼. 나도 그랬어. 윤영아는 큰 패닉에 빠지는데 이게 우리 팔자야. 경찰의 문자를 확인하곤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 순간 이현 방금 시청률 78% 찍었대. 윤영아가 그랬던 것처럼 본부장 자리를 딜로 시청률 70%를 요구받았었던 국장이 목표를 이루자 윤영아를 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심지어 인질 중에는 취재를 나갔던 헤어진 자신의 전 와이프가 있다는 사실까지 듣게 되죠.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거? 국장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제 윤영아에게 남은 방법은 대통령을 데리고 오는 것뿐. 시간을 끌기 위해 또다시 인질들의 상황을 살펴보는데 이지수 기자, 들리십니까? 현재 휴대전화를 통해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체 일부에 화상을 입은 환자도 있어. 그녀의 호소로 인해서 자신을 제외한 아이와 여자들을 구조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아이들만이라도 구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자하고 애들만 빨리. 드디어 구조가 시작되는데 구조하기 위해 구조 헬기가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인질이 죽게 됩니다. 현재 화면 인질이 죽자 바로 출동을 시작하는 경찰들. 그런데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이 빌딩 잠깐만요. 추가 테러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체포 작전을 중단하고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간 사지멀쩡했던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가지만 귀에 폭탄이 있던 윤영아는 자리를 뜰 수 없었죠. 곧 정신을 차리는 윤영아. 청와대 김상모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이번 사건을 덮기 위해 곧바로 자신이 체포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고 일단 윤영아 씨는 다친 데 없다니까 바로 검찰에 소환되실 건데. 네? 제가 검찰이요? 아직까지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뒤이어 테러범에게 전화가 옵니다. 빨리 꺼져요. 뭐라고요? 그 폭탄 가짜예요. 뭐라고요? 모든 걸 잃은 윤영아는 다시 방송을 켜고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운 테러범이 잠시 후에 이 스튜디오로 와서 본인의 정체를 직접
밝히게 됩니다. 전 그 테러범을 잡아 죽일 겁니다. 테러범과 사투를 벌이는 윤영화. 그런데 테러범은 박노규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요구했던 돈은 국가에서 지원해줬어야 할 피해보상 지급금이었던 것. 너 박노규 아들이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윤영화는 그에게 손을 뻗어주는데 잡으라고! 너 아버지처럼 똑같이 죽을 거야? 어? 그리고 들려오는 대통령의 말.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결국 그는 영화 더 테러 라이브는 한 시민이 서울 한강 마포대교를 폭파시키는 황당하고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를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영화 속 테러범 박신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위법적, 반사회적인 극단의 방법으로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외쳤던 소외된 약자 박신우. 그제서야 그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지만 실은 그마저도 본인의 사리사욕 때문이었던 윤영화. 항상 낮은 편에서 공정하고 바른 뉴스 전하겠습니다. 앵커 윤영화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약자를 이용했고 시청률에만 집착하는 방송사 간부에게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언론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었던 영화 더 테러 라이브였습니다.